여수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8만 명도 붕괴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혁신고등학교 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누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여수시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시설 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사회단체에 알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LPG차를 새로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신차 구입 조건이 개선되면 LPG차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누와 마가렛 간호사의 정신을 기리는 연수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관돼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예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새로운 요람이 새롭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록도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정신을 계승한 나눔연수원이 문을 연 겁니다. 소록도 마리안누 마가렛 나눔연수원은 170석 규모의 강의실과 생활관, 전시관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눔연수원에서는 마리안누와 마가렛의 정신을 전할 프로그램과 교육과정도 함께 마련돼 전국 자원봉사자 양성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도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곳에서 공직자들과 간호사들 교육을 통해서 봉사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도 나눔연수원의 개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그분들의 이름을 또 여기다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을 또 여러분들에게 세워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나눔연수원. 소록도 천사들의 순관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공사가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내 들어설 330여 실 규모의 콘도 건설 계획을 심의한 결과 사업계획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청은 사업자 측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전라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허석 순천시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했던 허 시장과 편집국장 등 총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 등은 2006년부터 6년간 지원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시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린 여수시 문화원 임시총회에서 문화원장 불신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여수시 문화원 관계자는 오늘 총회에서 투표권자 74명 중 과반수인 38명이 동의해 문화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됐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 구성원 30명도 해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장 측은 이에 대해 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총회 개최 공문을 보내는 등 임시총회가 개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직접 시정 설명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4분의 1분기 마무리 시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활성화 방안과 복지, 관광 분야에 대한 핵심 시정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다양한 제언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특히 전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섬 박람회 개최 문제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통합청사 확보 문제도 이해관계와 득실을 넘어 시민 불편 해소의 관점에서 접근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여수시 행정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 감소세입니다. 전남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까지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시 행정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권오봉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박광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800명. 1년 전에 비해서도 3,500명이나 줄었고 27개월이나 연속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권 시장은 전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자연적 요인까지 겹쳐 반전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분석합니다. 2017년 후반부터 말부터는 이제 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가지고 자연적 감소까지가 겹쳐 있습니다. 전출 인구의 경우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의 유출이 뚜렷한 양상이라며 진학과 취업 시 지역에서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입장. 혁신고등학교 육성과 산학융합지구 조성, 경도개발 등을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지역의 정치적, 정서적 위상 하락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기준으로 순천과의 인구 격차가 석 달 전보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들어 조만간 전남 제1의 도시의 입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권 시장은 정주 여건에 있어서는 여수 지역이 우위에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방점을 두면서도 인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기업 체감도 1위가 여수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은 굉장히 좋다. 인근 지역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고 8조 원대 산단 투자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지만 어느 정도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구 30만 회복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7기 여수시가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 인구 감소세에 고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양시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농산어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앞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중마동 주차장 조성과 옥곡면 소하천 정비 등과 관련한 5억 원의 사업비를 건의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6년 여수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시설 사무국장이었던 현 여수시 의원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시설 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1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민덕희 현 여수시 의원이 가해 원장을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장 옹호를 위해 참고인 신분의 동료 복지사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은 민덕희 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자 이에 분노한 피해자 A씨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기됐습니다. A씨는 민 의원에 대해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동료 사회복지사 D씨가 지난 2006년 이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민 의원은 동료 복지사들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회유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사들에게 가해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압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덕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속이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리하게 증언하도록 협박하고 교사하여 후배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민 의원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건 당시 집안 사정으로 사무국장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가해 당사자도 아닌데 1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법 규정이 완화되면서 기존 차량을 구조 변경하거나 차를 새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 충전소 앞에 가스를 채우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LPG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1 정도는 절약이 되죠. 네. 연비 측에서는. 특히 광주 지역 LPG 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광주는 50-60원가량 싸고 최저가 충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12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혜택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 등으로만 제한됐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일반인들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휘발유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LPG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차량 구조 변경 정비 업체에는 법 개정 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30여 대의 차량이 구조 변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하루에 문의가 너무 많은 상태라 선 예약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LPG 차량에 대한 등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고차 거래 시장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LPG 차량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 데다 연비가 떨어져 차량 감가율이 높았던 중대형 가솔린 승용차가 연비 좋은 차로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차후에 유지비가 좀 덜 들어갈 걸 계산해서 그거를 찾으시는 고객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전체 차량의 12.9%인 8만 6천여 대의 LPG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LPG 가격이 지금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신차 구입 조건도 개선될 경우 LPG 차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는 30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봄꽃 향연을 주제로 다양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38일간 봄꽃 향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향연은 국가정원 입구에 드레스 가든을 조성해 화려한 화훼 연출은 물론 문화행사, 뮤직 서바이벌, 꼬꼬마 DJ 파티 등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